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한병원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이필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님 비롯한 임원 및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지속되어 온 코로나19와 싸움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신 우리 대한병원협회 회원 여러분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행 직후 우리 의료계는 고강도의 노동을 강요하는 저수가정 체계로 희생으로 살아왔던 대한민국 의사들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또한 지난해까지 정부 4대 약법 투쟁 이후에서 총파업 투쟁까지 여러 차례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얻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저출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아동병원들의 경영난이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사생활을 수십 년 하는 동안 겪어보지 못한 경영의 극한 상황을 체험하고 있다는 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참담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아동병원협회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131개 병원에서 지난 2월부터 적자 금액이 무려 각 병원당 약 5억에서 10억 정도이며 또 지난해 7월부터 환자 감소폭이 더욱 심화돼서 많은 아동병원들이 이제 차입 경영을 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전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 의료 취약지역의 민간병원들은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방역과 진단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잘못된 공공의료 정책으로 인해 민간 의료기관들은 날이 갈수록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고 차입 경영으로 인해서 부실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는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바로잡아 의료 취약지역 민간병원 필수 진료 과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모 대학병원 교수님 한 분께서 4년 전 80대 고령 환자가 대장 내시경 시행을 중 사망한 일로 법정 구속된 사건이 저희 의료계 전반에 큰 충격과 파문을 주었습니다. 고의가 아닌 그런 어떤 선의의 수술이라든가 의료행위 과정 중 환자가 사망했다고 의사가 구속된다면 과연 어느 누가 필수 의료과를 진료하겠습니까? 저는 소속히 의료분쟁 특례법을 제정하여 의사가 안심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병원협회 회원 여러분, 저는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3년 이상 맡아와서 지역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요양병원에서 공직위로 6년간 근무함으로써 요양병원, 지역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4년에 걸쳐 약 40% 이상에 올라가는 그런 최저임금의 인상, 또한 환자와 안전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한 각종 설치 비용들의 어마어마한 부담, 또한 의료전달 체계의 왜곡에 따른 지역 중소병원들의 환자 수 감소로 인해 많은 중소병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대다수 병원들은 존폐를 걱정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 의료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어려움을 가중되지 않도록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들의 간호차등제 기준을 완화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상급 종합병원의 입원 전담의 제도 확대와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 전공의 수련 교육비의 국가의 지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병원협회 회원 여러분, 지난 2월 19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스쿨존 교통사고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이 지난달 19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저는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모든 선거 유세를 중단하고 20일부터 총력을 다해서 여당
법사위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법안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환자의 피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의협 부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인해서 만나기를 꺼려하는 일부 의원님들도 계셨지만 다양한 경로로 노력해서 의원회관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먼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은 새벽 기차를 타고 찾아서 만나 뵙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지난달 26일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 계류로 의결되었습니다. 저희 의협 관계자들도 법안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그래도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제 3월 중 다시 이러한 계류된 법안이 다시 재상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료계에서는 하루빨리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 여당과 야당을 설득하여서 회원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저 또한 회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최고 전문가 단체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13만 회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석수가 17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의 힘을 상대하기에는 의협의 힘이 부족합니다. 저는 의협과 정부는 서로 싸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보건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때로는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투쟁하기도 합니다. 새로 선출된 41대 의협은 회원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소모적 투쟁은 지향하고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반대할 것은 분명하게 반대하는 의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선기획단장을 통해서 80여 분의 국회의원을 만나면서 여야를 가려 않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정책협의체도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가협상단장, 중소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통해서 협상, 투쟁 그리고 회무 경력을 많이 익혀왔습니다. 제가 1999년 시의사회 총무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22년 동안 의료 회무를 이어왔습니다. 6년간의 도의사회장, 3년간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거치면서 현장에 많은 회원들과 만나왔고 소통해왔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병원협회 회원 여러분, 그동안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와 원활한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만약 저를 지지해 주신다면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님이야 임원 여러분과 함께 수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지금의 저수가를 적정 수가로 바꾸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의료를 바꿀 힘과 품위가 있는 당당한 대한의사협회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의협회장을 정치권 진출을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지 않고 의료계 발전을 위해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임기를 수행하고 임기를 마치는 고향에서 다시 진료하는 의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저 이필수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를 함께 바꾸어 나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동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이 대표단체라는 인식을 갖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908년 11월 15일 의사연구회 창립으로 시작하여 113년의 역사를 가진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8조에 근거한 의사중앙회로 개원이뿐만 아니라 공직이, 교수, 군진이 등 의료계 전 직역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협의 조직이나 회원이 구성이 개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이러한 오해를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회장이 된다면 차기 대한의사협회는 기존의 개원이 많은 단체로 인식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개원이, 공직이, 의대교수, 전공의 등 의료계 각 직역이 참여하는 통합 원탁회의체 구성을 하고 또한 정례 운영함으로써 우리 모든 소통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 구성 시에도 각 직역을 고루 발탁하여 특정 직역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의료계 양대 축을 이루는 단체인 만큼 수시로 의협과 병원의 입원진이 만나서 함께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돕고
챙기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정례적인 협의체를 통하여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 소통, 그리고 이를 통한 화합이 대한 13만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의 이익에 부응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제2위원회 상설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내실화를 통해서 전공의 수련 기관 중 각종 수기를 표준화하여 수련 기관에서 적용하도록 하고, 전공의 보호를 위한 전공의 수련 및 의료 분쟁, 진료 관련된 고소 고발 사건 발생 시 의협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위, 분진위도 공직, 분진위원회를 신설하여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인구 고령화를 맞아 은퇴회원들을 위한 의사 시니어 클럽을 활성화하고 은퇴의사 회원 직무 교육 및 취업 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병원협회 회원 여러분, 저 이필수는 공직위 생활 6년, 그리고 교원위 생활 20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더욱더 한마음 한뜻으로 14만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정부가 어떤 현안에 있을 때 도울 건 돕고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대한의사협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품있고 당당한 대한의사협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